안녕하세요. 설명한 의사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와 습진을 한의학적으로 관리하는 실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은 연고를 바르면 좋아지긴 합니다. 가렵던 게 가라앉고요. 긁던 것도 좀 옅어지고 이제 좀 나아졌구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연고를 끊으면 어때요? 대부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인가 봐요. 연고 없이는 안 되는 피부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토피나 습진은 피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연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떤 구조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뭘 바꿔야 재발 빈도가 줄어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피부는 절대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는 항상 몸 상태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아토피나 습진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피부부터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경 상태, 두 번째는 소화 상태, 세 번째는 수면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잠은 깊게 주무세요? 새벽에 긁다가 깨지 않습니까? 배에 가스가 많고 더부룩하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심해지시죠? 이 질문에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미 치료 방향은 거의 정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토피나 습진은 연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연고 치료만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연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타오르는 염증이나 지금 가려운 반응을 빠르게 눌러주는 데는 연고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신경은 여전히 예민하고 장은 여전히 불편하고 밤에는 여전히 몸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연고만 끊으면 몸이 다시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연고를 끊으면 꼭 다시 올라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건 피부가 나쁜 게 아니고 몸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그리고 습진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형 아토피 습진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가려워지거나 화끈거리는 열감이 심해지거나 밤에 더 심하거나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먼저 반응하고 그 신경 흥분이 그대로 피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연고를 아무리 바꿔도 신경 흥분을 못 낮추면 패턴이 절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화형 아토피 습진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배가 늘 더부룩하고요.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이 묽거나 들쭉날쭉하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또 음식을 먹고 나면 피부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고 장 피부 축의 문제입니다. 장이 예민해지면 면역 반응도 같이 예민해지고 그 결과가 피부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유형은 피부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소화기를 같이 치료하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형 아토피 습진입니다. 이 유형은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밤만 되면 심해집니다. 밤에 가려움이 폭발하게 되고 새벽에 긁다가 깨고 아침에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면서 악순환돼서 더 간지러워지고, 이건 자율신경 전환이 실패했다는 건데요. 밤인데도 몸이 아직 난모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연고보다 수면 리듬을 먼저 잡아야지 재발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토피에 좋은 약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토피를 그리고 습진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면과 소화와 스트레스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바로 바꿔야 할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실전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가려울수록 온도를 낮춰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렵고 건조하면 이불을 더 덮고 보습을 더 두껍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경형, 수면형 아토피나 습진에서는 거의 독입니다. 두꺼운 이불 안 되고요. 과한 보습도 좋지 않습니다. 피부 신경이 더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울수록 환경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긁기 전에 그리고 연고 바르기 전에 숨부터 제대로 쉬자입니다. 가려움은 히스타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히스타민과 신경 흥분이 합쳐진 감각입니다. 그래서 긁기 전에 이거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이걸 세 번만 하시면 가려움의 강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호흡에 관련한 영상은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보습을 많이가 아니라 자주 얇게 바른다입니다. 보습제가 두껍게 발릴수록 피부가 더 편해질 것 같지만 예민한 피부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주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피부를 막아두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관리법을 잊지 마시고요. 호흡 많이 하시고 보습제를 얇게 자주 바르시고 환경 온도를 좀 낮추시고 이렇게 3가지만 하시는 것만 해도 아토피나 습진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아토피나 습진은 피부를 고쳐서 낫는 병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피부는 스스로 진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토피나 습진, 만성 트러블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 습관, 몸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내 피부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